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실수요자는 대출로 막혀서 멈추고 현금 부자는 규제 덕에 경쟁자가 사라져서 웃습니다. 갭투자 차단은 전세 공급을 막아 월세와 가속을 부르고 전세난은 다시 매매 수요를 자극하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두부입니다. 네, 추석 이후에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세 번째인데요. 이전에 나왔던 것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돌아가는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보고도 집을 살 수 있겠어? 가장 중요한 건 투기과열지구 영역이 넓어졌어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을 묶어서 투기과열이다, 조정지역이다 이런 걸로 잡아놓고 이 지역에는 세금이나 규제를 빡세게 때립니다. 원래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였는데 이게 하나둘 해제되면서 2023년 1월에 강남 3구, 용산구만 남기고 다 해제되는데요. 이게 약 2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다시 투기지역으로 묶입니다. 그럼 이 투기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이에요. 당연히 덜 나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얼마를 빌려주냐, 이게 LTV인데요. 이미 97 대책에서 한번 바뀌었죠. 규제 지역인 경우 무주택자는 LTV 50에서 40%로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주택자는 대출 당연히 안 나옵니다. LTV 40%라고 하면 만약 집값이 20억이다. 그럼 최대 8억까지 나온다는 건데요. 당연히 이렇게 안 해줘요. 627 대출 규제 때 최대 금액을 6억 한도로 정했는데 이제는 집값에 따라 차등까지 둡니다. 이건 규제 지역과 수도권 전 지역에 해당해요. 보시면 집값이 시가로 15억 이하면 최대 6억을 받을 수 있고 15억을 넘고 25억 이하면 최대가 4억, 25억을 넘으면 최대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이렇게 대출 받으면 6개월 내 실거주해야 되고 대출 최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물론 비규제 지역은 많이 나와요. LTV 70%에 유주택자 역시 LTV 6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대출 받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원래 LTV 80%까지 좀 널널했는데 이게 627 규제 때 70%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대출 받으면 6개월 내 실거주해야 되고 만약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1개월 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즉 한도가 최대 1억이고 다주택자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출 받을 때 LTV 40%라고 해서 최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이 사람의 신용도를 따라 대출 금액을 정하는데 즉 버는 만큼 빌려준다. 이걸 DSR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현재 DSR에 스트레스가 붙여서 나와요. 즉 갑자기 금리가 막 급등하면 주부가 월마다 뭐 100만 원씩 갚던 걸 갑자기 15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더 빡세게 대출금을 줄여서 주는 건데요. 쉽게 말해 그 빡센 강도가 이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 높여요. 즉 그 강도가 상한선이 3%였던 것을 이제 하한선을 3%로 잡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 3억 대출 나왔던 게 2억까지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담대를 받고요. 이제는 전세 대출로 넘어올게요. 이미 익숙하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는 이어집니다. 즉, 갭 투자를 한다 할 경우에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오면 안 돼요. 현금으로만 내야 돼요. 이럴 세입자는 없겠죠? 그러니 갭 투자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1주택자가 내 집은 전세 주고 나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다시 전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전세 대출이 2억까지만 나오는데 이건 이미 9월 8일부터 시행이 됐죠. 여기에 플러스 됩니다. 이제 전세 대출 DSR을 적용받아요. 아까 DSR이 이 사람은 소득이나 빚 등을 다 종합해서 대출해 준다고 했잖아요. 원래 빚에는 전세 대출이 포함이 안 됐는데 이제 전세 대출도 빚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즉 너네 집에서 살지 그거 갭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좀 늦게 시행이 돼서 10월 29일부터예요. 마지막으로 신용대출이 있어요. 627 규제 때 신용대출 한도를 내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했죠. 즉 내 연봉이 7천이면 신용대출 7천까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플러스 만약 신용대출을 1억 넘게 받았다면 그 대출받은 날부터 1년간은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못 삽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지도 보면 똑같죠? 지금까지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만 대상이었는데 이제 아파트는 물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포함됩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이전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한창인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토허가를 비껴놔서 여기에 투자 수요가 엄청 몰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남동에 한남더일이나 한남유린빌라 등 고급 빌라가 있는데 얘들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토어가를 비껴갔어요. 그래서 갭투자가 성행을 했죠. 이때 말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차단하고자 이번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까지 토어가로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 일부 비싼 동에만 국한된 건데 서울 전역과 수도권까지 확대해버리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누가 전세로 들어가게 될까요? 왜냐면 토어가로 묶이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이 구역에서 거래하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써서 내야 돼요. 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갭 투자가 차단이 됩니다. 이 토어가는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즉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허가받거나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 갭 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일간 박 터지는 게임이 시작되겠네요. 그래, 알겠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사실 이미 627과 97 대책으로 우리는 학습을 했어요. 이 이상 뭐가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오를 지역이 어딘지 확실히 알았고 그 지역으로만 몰리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됐죠. 바로 강남이나 성동, 마포, 강동 등입니다. 이번 10.15 대책 핵심은 갭 투자 차단이에요.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팔아버리니까 전세 공급이 급감을 하겠죠. 결국 월세화가 가속이 되고 예를 들어 전세 1억 상승에 월세 30에서 50만 원 인상되는 건 순식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전세를 막으면 결국 서민 주거가 흔들립니다. 자, 전세 불안이 됐죠. 대출 봉쇄까지 했어요. 실수요자가 고립되고 현금 부자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집을 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현금이 많거나 이미 집이 있어서 갈아탈 수 있거나. 무주택자의 대출이 줄어들었죠. 사실상 2, 3억이 한계가 될 텐데 유주택자는 대출이 0원이니까 현금 없으면 거래 불가능하고요. 전세 대출도 DSR에 포함이 되니 레버리지 여력이 빵입니다. 강남, 용산, 성수 등 초고가 지역 중심의 똘똘한 한 채로 쏠림이 심화될 거예요. 이렇게 매물이 줄면은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공급이 줄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은 가격 방어가 되겠죠. 오히려 상위 10% 시장은 더 강세가 될 겁니다. 즉 정부는 대출을 막았지만 돈 많은 사람은 안 막았어요. 자, 거래 절벽이 되면 양극화가 가속이 될 겁니다. 거래 가능한 시장은 현금 부자나 법인 상위 자산층이 될 거고 이제 거래 불가능한 시장은 실수요자나 무주택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하면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혹은 상승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장 전체는 조용히 오르는 구조가 될 거고 정부는 거래를 죽였지만 가격은 못 누르게 되는 상황이 되죠. 마지막에 핵심입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 매매 시장을 재자극을 하게 돼요. 전세 매물 감소로 전세가가 오르면 차라리 사자는 심리가 돌아옵니다. 결국 다시 매매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된다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홈두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